안녕하십니까. 뉴젠드에서 가장 인간성이 좋은 호구 유튜버 미실장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시장 멘트 괜찮았나요? 예. 오늘 한번 또 색다르게 제가 좀 여러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 이제 좀 뭔가 좀 색다르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깨끗한 친구를 만나면 목욕탕을 가서 만나요. 요즘 너무 좀 루틴한 개그인데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요즘 들어 이제 때가 됐잖아요. 이제 내년 한 중반쯤 되고 하니까 슬슬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의가 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을 꼭 집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유학 후 이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유학 후 이민도 11월에 개정되는 개정안을 보고 준비를 하자. 일단은 현재 이제 느낌만 갖고 있고 내 유튜브를 좀 지켜보시다가 11월에 개정되는 이민법을 보고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건 다 좋지만 지금 유학만 오신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유학만 오신다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몇 분들 지금 제가 이미 학비를 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환불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에이전트로서 사람을 하나 끌어들인다는 거는 좀 책임이 뒤따르게 돼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야 뭐 그냥 돈 받고 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빠빠이 하고 가면 그만이고, 컴플레인 전화가 오면 내일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하면 그만이지만 뭐 갈 수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일부의 유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 있다 보면은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사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몇 푼 벌자고 내가 그런 폭탄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일 때.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급해. 뭐 영어도 내가 시험 보러 오면 영어 시험 보지도 않고 계속 전화 오시고 다 이해는 합니다. 뭐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알지만 저는 영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이민법이, 프로퍼한 이민법이 나와야지 시작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오자마자 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막 들이댄다고 내 급한 마음만 가지고 들이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 선정에 있어서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오클랜드 지역, 외 지역에 30점을 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클랜드가 점점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골로 가는 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완전 오지에서 한국 사람 담 쌓고 공부하다가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잡이 많이 있는 곳이 오클랜드 외 지역에는 크라이처치가 지금 인구한 53만이고 타우랑과 해밀턴은 인구한 18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웰링턴은 50만이긴 하지만 한 48만 50만 정도 되지만 거기는 행정수도지 뭐 가보면은 뭐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제2의 경제도시인 크라이처치인데,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서 사는 이유도 있고 제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는, 저도 여기서 뭔가 애매했다면 저도 다른 데로 갔겠지. 예,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오클랜드 외에 그 이해 지역은 크라이처치가 믿고 있고 그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걸 또 믿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있고 여기 와서 많이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하고 터전을 마련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는 시골에서 해, 오지에서 해. 그러고서 뭐 키위랑 뭐 정말 내가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면 됩니다. 예, 진짜로.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일부의 분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자기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왔는데 공부하고 보니 자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 키위샵에서 취직해서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리미트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인사회를 떠나서 오지에서 공부를 하고서 공부 다 하고서 딱 크라이처치 오면 민 실장님 기다렸어, 빨리 시작해, 일해, 영주권 내일 신청해.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영주권을 시작하는 이제 단계는 나의 캐리어나 능력보다는
이 사람을 쓰고서 어느 정도 사장들이 보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적절한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은 월급은 5만 불, 6만 불 주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만 불, 15만 불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게 더 심해졌어요. 예. 사업자들이 짱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 5, 6만 불 매니저로 써가지고 어떤 최저임금 27불, 50불 맞춰줘가지고 또이또이라면 그런 리스크한 짓은 안 하지. 비자까지 줘가면서. 그럼 뭐야? 그건 입장 바꿔 생각 똑같은 거예요. 예. 입장 바꿔, 내가 오너라면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얘기를 좀, 이유를 좀 대줘봐. 그게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줘야지 일을 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아. 내가 나의 모든 걸 보여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을 때 내가 10만 불, 20만 불 벌어주니까 너는 나한테 7만 불을 월급을 줘도 되라는 걸 심어줘야지. 그게 정상적인데 요즘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좀 일부의 분들이지만 시작 때 너무 많이 따져.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절치.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교민들과의 인간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수입이 안 돼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있다 보면 주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고 외지에서 오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교류가 없다 보면은 여기 온다고 영적으로 바라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제한된 과정, 뭐랄까, 예를 들어 뭐 차일드후드 케어라든가 간호학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잡이 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전공 같은 경우는 키위샵에서 키위 그 업체에서 영주권을 쉽게 줄 수 있는 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뭐랄까 인간적인 관계로 싸서 나 이 정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당신한테 20만 불 벌어주시니까 나한테 7만 불 월급 줘서 난 영주권 시간 좋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공부 끝나고 와가지고 시작해? 그것도 시간이 안 맞고 공부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보여주면은 뭐 형님 동생 맺고 사장님 돼가지고 저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간관계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새끼도 많지. 그걸 쳐가지고 이상한 놈들도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는 소문이 잘 안 나가요. 예, 나쁜 소문이 하나가 엄청 퍼진 까놓고 얘기해서 한국 분들 영주권 10명 받으면 한국 업체로 몇 명 받을 것 같아요? 등치는 새끼도 그 안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 새끼가 막 이상한 말들 퍼뜨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또 그 중에서도 좋은 관계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래 한 명이 이용당했다 쳐. 이 사람이 다 퍼뜨리고 다닌다고. 받은 9명은 말을 안 해. 왜냐? 말을 안 해. 왜냐? 그 중에 정말 해피한 사람은 한 2-3명 정도 되고 그나마 받은 사람들도 나의 인력이나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요.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이 정도 일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준 거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 다 받고 난 그 회사를 향해서 오줌도 안 쏜다라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엔 항상 여러 가지 이해적인 상충이 있지만 그나마도 다른 사람들 시작한 사람 보면 그래도 너는 영주권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하든 그러니까 개새끼만 만나면 된다. 나를 이용했고 영주권 안 주는 그런 인간만 안 만나면 된다라는 근데 그걸 우리가 갈라내야 되거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런 인간이 다녀. 근데 내가 그 옆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 자꾸 이 새끼 사기꾼인데 왜 같이 다녀?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 줄 알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교민사에서는 그거조차를 터부시 돼 있어. 왜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갇힌 사람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떠나기가 쉬운 사람이고 개새끼든 좋은 놈이든 여기서 있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괜히 문제를 안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민사회 어디 교민사회 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능력을 가지려면 여기서 알바도 해보고 이 사람 밑에 일해보고 저 사람 밑에 일해보고 이 사람도 좀 해보고 소주도 마시고 형님 동생도 만들고 해야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뭐 그냥 아삼육대건 술 마시면서 술로 된 관계 중에 한 90%는 거의 이해관계가 하나 들어가면 거의 파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와서도 그런 능력을 갖는 게 바로
제 생각에 이민 생활의 가장 그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안 만나고 살 수는 있지. 내가 돈이 많고 아쉬울 게 없다면. 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 벌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뭔가 기대해야 된다면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와가지고 나 인간관계 항상 인간관계 안 하고 살아도 돼.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 10년 키위 사회에 맴돌다 보면은 뭔가 이게 우리 그렇잖아. 여행 가가지고 김치찌개 라면 한번 끓여 먹어야 되던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한국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이래저래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제가 요즘 들어 이제 오는데 문의가 오는데 제가 오늘 요점은 이제 특이한 과 외에는 일반적인 과로서는 한국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다 정착을 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미리 갈라는 게 이민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게 능력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컨텐츠가 되는지 모르지만 윤진 미식장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